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여기에서도 다양한 주식 정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가 지금 보니까 나스닥이 지금 고점 대비로 10% 떨어져서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 확실히 트럼프 정책,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네. 트럼프가 이랬잖아요. 외국의 부당한 착취가 이어지고 있고 관세가 우리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굉장히 관세 또 스캇 베센트도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고 그러니까 한 달 유예 소식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랄까요? 지금 뭐 이제 취임 이후에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지금 이제 미국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있는데 네. 적어도 경제 정책 그리고 국제적으로 미치는 그 부분은 저도 뭐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인 사람 좋게 보는 네네. 사람입니다만 경제 쪽은 불안하네요. 경제 쪽이 네, 예. 너무 막 만지작 거린다 그럴까? 하루하루 달라지고 네, 확실히 일기 때와는 다르죠. 일기 때와 다르고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뚜렷한 게 안 잡히니까 시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데 이 지수의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평소에 못 보던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아니 뭐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낙폭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스닥 종합지수 18,000을 두고 지금 며칠째 공방입니다. 여기 오면은 받쳐지고 네. 뭐 받쳐지고 해서 어제도 18,000포인트만큼은 이게 또 기술적으로 짚자면 여러 가지 거기서 이제 공방이 펼쳐질 만한데 그러다 보니 딱 그거 같아요. 우리 흔히 하는 비유 컵에 왜 물 반 있을 때 반밖에 없다 하고 반이나 있다 하고 그죠? 그렇죠. 예. 여전히 이 정도면 됐다 사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럼요. 아직 이거 제대로 불안하다. 조정 끝나려면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패널 분들 모실 때마다 얘기 다른 것 같고 그죠? 오늘 이분은 정말 또 타이밍적으로 절묘해요. 타이밍적으로 예. 절묘하고 예. 또 거침없이 또 가감 없이 또 뷰를 얘기하니까 오늘 또 기대되는 증시 타임입니다. 네, HS 아카데미 이효석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얼마 전에 영상 보니까 어디 휴가를 가셨나? 네, 파리에서 아침에 그 한강 거리에서 막 찍으시대. 네, 네. 잘 다녀오셨고. 네, 다녀왔습니다. 그 동네 왜 여행하다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네. 분위기 어떻던가요? 어떤 체감 경기 그런 거. 그 최강 경기도 그렇고 제가 오늘 이제 드리려고 하는 이제 말씀하고도 연결돼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프랑스라는 나라는 사실 이제 우리 인류 역사를 봤을 때 어떤 정치 제도가 제일 적당한 거지?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한 나라라고 볼 수 있잖아요. 프랑스 혁명이 네네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네 내려와. 야, 너 뭐 예. 무슨 귀족 내려와. 예. 우리가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 부르주아가 올라가고 시민이 올라가는. 그래서 1789년부터 고민을 했던 거죠. 어떤 것이 옳은 정책인가. 민주주의야, 뭐 사회주의야, 자본주의야,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이 네.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 계신 이제 한인분들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충격적인 얘기는 네. 프랑스는 사회주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회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자본주의가 맞는지, 사회주의가 맞는지, 민주주의가 맞는지, 공산주의가 맞는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직 끝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왔습니다. 뒤에도 그 얘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도 흔들리고 네. 여러 가지 흔들리는 요인들의 네. 근본적인 원인에 이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좀 차분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시장이 아까 잠시 언급 드린 것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하락 조정의 뭐 시작 단계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이 정도 조정이면 됐어 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관건에서 이제 아마 오늘 준비하신 우리 이효석 대표의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건데 그거부터 미리 한번 다 들어볼까요? 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 증시의 낙폭이 큰 이유는 미국 네. 말고 예. 미국 말고 다른 애들이 좋아 보여서다.
이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그림이 몇 가지가 네.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독일 금리입니다. 독일 10년물 금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는 저는 좀 오랜만이에요. 이거 독일 금리가 이거 최근 아주- 며칠 사이에 네. 한 50bp 가까이 맞아요. 올랐어요. 네. 이게 왜 그런 건가를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이 S&P 기준으로 지금 200일선에 이제 걸쳤어요. 그래요. 2023년 8월, 9월 이때쯤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시에 제가 기억해 보면은 금리가 뭐 7%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행히 이제 5%에서 멈추면서 상승 반전이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그 중요한 미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00일선을 위협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시점이 향후 뭐 1년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시점일 수 있어요. 저기서 이제 조정을 끝내고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제 진짜 하락장의 시작이냐 이 고민이 들 테니까요. 그래서 이게 미국 주식이 저기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가파르게. 네, 네. 그럼 제가 독일 증시를 한번 봤어요. 아침에. 그리고 독일 증시를 한번 보시면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독일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예. 있는 그러네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일 증시가 왜 오르는지를 보면은 독일 국채 금리 10년물 금리가 급등했던 이유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지난 주말에 한참 이슈가 됐었던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설전을 네. 다들 보셨잖아요. 네. 그 장면을 본 유럽의 그 장관들, 수장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제는 미국한테는 진짜 손 못 벌리겠다. 우리가 안 지키면 우리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하고 국방비 지출도 많이 하고 뭐 또 많이 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돈은 어디서 나?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빌린다. 독일에서 빌려, 영국에서 빌려, 프랑스에서 빌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금리가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를 제외하고는 유럽의 금리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네네. 이것을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각국 정부에서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긴축 재정을 해야 되지 무슨 그러다 인플레이션 오면 어떡하려고 큰일 나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오히려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이든 어제 이제 20에서 금리도 내렸죠. 재정 정책이든 해서 돈을 푸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아 그러면은 독일도 이제 경제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유럽 증시에서 가장 핫한 그런 주식은 방산주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독일에서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저는 최근에 이제 러시아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왜 갑자기 좋아 보여? 이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이제 러시아가 왜 좋아 보이냐? 첫 번째 이유가 기후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해 보면은 인도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인도보다 러시아가 기후 위기의 관점에서 보면 지정학적으로 훨씬 좋은 위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도는 점점 엄청 더워질 거라서 네. 해수면이 상당히 높아질 거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태하다. 그리고 예. 이제 제조업 공장 지어야 되는데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반면에 러시아는 이제 좋죠.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면 항상 이제 추워서 죽겠는데 시원하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트럼프가 그린랜드를 지금 막 호시탐탐 노리고 네, 있잖아요. 예.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북극 항로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까지 가려면 여기도 통과해야 돼, 여기도 통과해야 돼, 뭐 수혜주도 통과해야 돼. 통과할 때마다 아유 뭐 잘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뭐 통행료도 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위로 가잖아요. 그러면 예. 거리가 한 3분의 2로 줄어들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만 오케이 하면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위치가 지정학적 위치가 기후 위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기후 위기에서 이제 북극에 얼음이 다 녹으면 쇠빙선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러시아의 포지션이 되게 중요해진다라는 건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이 러시아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잖아요. 네. 요즘은 보면 이게 그래요. 이해가 안 예.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저렇게 러시아를 이렇게 하는 거지? 과거에 제국주의가 마지막에 흔들리고 할 때마다 썼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올라오는 2인자가 있을 때는 3인자를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뚜렷한 그런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얼마 전에도 보면은
아니 러시아가 좀 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에 대해서 제재하겠다라는 유엔의 그 결의안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했어요. 같이 반대했던 나라가 북한 이런 나라밖에 없거든요. 미국이 반대했다는 건 노골적으로 지금 러시아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얘기고 앞으로 이런 흐름이 더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러시아도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 얘기하고 지금 러시아 얘기했잖아요. 뭐 네. 또 나중에 중국 얘기도 하겠지만 중국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그리고 미국 이외의 지역을 놓고 봤을 때 미국 이외의 지역이 주가가 좋단 말이에요. 네. 흐름이 좋아요. 근데 네. 이 흐름이 좋은 상황에서 미국이 부러질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시즌 종료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져서 이게 200일선 뚫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하락장 진입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뭐 여기서 이제 흔들리는 거는 좀 더 있을 수 있지만 시즌 종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증시하고 지금 독일 증시하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은 얼마나 올랐고 독일은 얼마나 올랐는지를 2008년 기준으로 보면요. 네. 나스닥의 시가총액은 한 거의 9배 정도 올랐고요. 닥스는 지금 한 2배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그래 여기도 좀 더 좋다 이런 네. 정도의 움직임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그림을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에서 이제 반응 중에서 제가 이제 외신을 읽다 보니까 진짜 인상적이었던 말이 이거였어요. 요즘에 미국에서 이제 트레이더들이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판대요. 일단 팔아. 그리고 나서 왜 빠지는 거냐?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일단 팔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면 일단 파는 거예요. 아, 그리고 왜 빠지는 건데 보통 이제 안정돼 있는 상황에서는 왜 하락하는지를 알고 아 그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적 사고를 하는데 지금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는 트레이더들이 지금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미국의 GDP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GDP 나우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네. 네. 네, 아틀랜타 연준에서 매일 발표해요. 근데 이 지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한 2.5% 정도 1분기에 성장할 그랬죠. 거라고 봤어요. 근데 단 하루 만에 마이너스 2.8%로 급락하는 그렇죠. 모습을 예,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뭐지? 갑자기 저는 이런 건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그럼 하루 만에 그러면은 뭐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야?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봤더니 그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1월 달에 너무 컸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너무 커서 이것 때문에 많이 빠진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무역 수지가 왜 적자였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예.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원인이었습니다. 미국이 금을 많이 수입했어요. 어, 이 그림인데요. 미국의 금괴 수입량의 추이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잠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잠깐 저런 조금 뾰족 튀어나온 게 있지만 이번 분기에 이제 30빌리언 그러니까 네. 300억 불 정도를 미국이 수입했어요. 금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런던에서 지금 BOE에 지금 금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는데 런던에 있는 금을 갖다가 미국으로 다 이동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지금 무역 수지가 악화돼가지고 GDP 나우가 크게 흔들렸다라는 것 때문에 그걸 본 알고리즘이 미국 경기 침체다 그러면서 주식을 판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사실 뭐 금괴 때문에 저런 거면 이게 경기랑은 또 크게 상관없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저게 이제 역기조 효과가 돼서 다시 또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서 네. 약간 지금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이제 그 과매도 상황이 여러 가지 이제 오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행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미국 주식과 관련돼서는 뭐 이게 시즌이 끝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막 본격적인 조정이라기보다는 네, 좀 바닥을 다져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보여주신 S&P 500 그 200일선하고 겹치는 그 차트 다시 한번 띄워놓고 네. 보고 싶은데 저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미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가 이제 돈으로 쫙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22년 접어들면서 우리는 21년 한 8월 좀 일찍 조정이 시작됐고 미국은 네. 22년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해서
저 200일선 뚫고 내려오는 저거는 이제 조정이 좀 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네. 조정이 좀 깊어진다는 얘기니까 그 이후에는 보면 200일선 오면은 받쳐지거나 200일선 밑으로 가도 금방 회복되고 했는데 요번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부분이 지금 이제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맞아요. 지지가 될지 깨질지. 저도 지금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게 2022년 이제 초에 네. 저 이제 S&P 500이 200일선을 뚫고 내려오면서 이제 조정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당시 이제 한 30% 조정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한 10% 내외의 조정 정도는 뭐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조정이고 글쎄. 30%에 가까운 네. 조정은 이건 뭐 경기 침체가 아니거나 이번에 저 조정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네. 생겨났던 조정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고민해 보는 거죠.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인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GDP 나우에서 보낸 그 신호는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각돼서 네.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ECB도 내리고 있고 지금 유가를 보시면 최근에 유가는 뭐 코로나 이후 최저점 수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CPI가 나오겠지만 그 다음 달에 예상되는 CPI는 이제는 뭐 MOM 기준으로 전월 대비로는 오르지 않을 것 같아라는 전망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경기 침체가 오거나 이건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이유, 즉 다시 말하면은 아니 미국 말고도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S&P 500 그 차트에서 아래쪽에 그 빨간 히스토그램은 무슨 저거는 예. 이제 고점 대비 하락폭을 의미하는데요. 하락폭?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점 대비 하락폭. 네, 그러니까 저 그 기준으로 이제 지금 한 10% 정도 조정인 거고요. 네. 2022년에는 30% 가까이 조정을 받았던 거죠. 아하, 네. 그래요. 그나저나 어쨌거나 좀 이 대목에서 이제 억울한 거는 또 낚였다는 느낌. 낚였다고요? M7, 매그니피센트7이라 해서 이제 기술주들 시총 상위 7개, M7 그 얘기는 많이 들었고. 네, 네. 그러다가 작년 한 12월쯤 접어들어서 그 마켓워치에서 배트맨이라고 이제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막 띄우기 시작했다고. 네, 네. 그거 갖고 우리 방송에서도 다루고 저도 어디 가서 뭐 배트맨 8개 종목 해가지고 뭐 진짜 배트맨 사파도 집어넣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게 보니까 낫겠네요. 그때 들어갔으면 다들 지금 물렸어 지금. 거기에 이제 배트맨의 이제 M7이라고 했다가 배트맨이라고 이름을 브로드컴이. 지었던 게 네. 브로드컴인데 네, 그렇죠. 오늘 방금 전에 브로드컴이 실적이 실적. 발표됐죠. 네. 좋았잖아요. 네, 너무 다행히도 네. 실적이 좋았고 시간에서 주가가 지금 한 10% 이상 상승하는 걸로 나와요. 네. 너무 다행이죠. 네, 그렇죠. 브로드컴이 마지막 희망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글쎄요, 이제 이 배트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M7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들 주가가 이제 뭐 2008년 기준으로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시가총액이 당시에 이제 이 회사들 7개 다 더해봤자 1조 달러가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18조 달러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 17조 달러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17조 달러면은 어느 정도 규모냐면 그냥 그 중국의 GDP가 17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 가치 상승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도 이제 너도 껴줄게 그래서 1조 달러 클럽 들어왔으니까 한번 같이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게 M7이 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거냐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즘에는 지금 매그니피센트라고 해서 와 위대한 7종목이라고 안 하고 레그니피센트라고 얘기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레그니피센트. 이게 질질 끌려다닌다 해가지고 레그를 써가지고 레그. L7이다 뭐 이런 얘기를 L7. 이제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거는 AI 때문이잖아요. 네. 예. 그럼 AI로 뭘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냐? 그걸 예.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예. 그리고 메타 뭐 그리고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야 AI 가야 되니까 엔비디아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칩 빨리 가져오라고 그래 돈 줄게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이걸 캐펙스 투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미국의 M7들이 캐펙스 투자를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미국의 M7이 캐펙스 투자를 하면은 엔비디아 입장은 그게 다 매출이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은 지금 뭐 물장사하는 수준으로 지금 많이 남겨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이익이 엄청 많이 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배수를 PER 배수를 뭐 30배씩 줘버려요. 예. 그러면 이제 절반 남는다 치고 30배를 곱해버리면 여기서는 100을 써도 이 가치 증분은 10배가 돼가지고 한 1000 정도의 가치 증분이 있습니다. 이 논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게 흔들리는 거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그 빅테크들이 썼던 돈이 이거 헛돈 아닌가? 이런 거죠. 헛돈 아닌가? 아, 이거 썼는데 결국은 이거 뭐 의미도 없는 거 괜히 그냥 남존만 시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딥시크 이후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 제가 이제 보면 어제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사진관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서 네. 네. 사진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 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기가 처음에 발명되고 나서 그래도 이 사진기를 발명했다는 것의 가치가 그래서 한 100년은 가지 않았나요? 뭐 스마트폰에서 사진 찍기 전까지는 네, 그래도 네, 카메라가 그래요. 얼마나 소중한 그 이 가치를 지녔잖아요. 네. 근데 LLM이라고 해서 챗 GPT라는 네. 것은 단 2년 만에 가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졌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걸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커머더티화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챗 GPT로는 이제 돈을 벌기가 어려워졌어요. 왜냐면은 아니 딥시크가 공짜로 풀었는데요. 예. 이게 공짜인데 왜 이걸 어떻게 돈을 받고 팝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감가상각이 되면서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제품이 돼버린 거예요. 네. 제가 왜 사진기를 말씀드리냐면 네. 지금 이 AI 혁명은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역동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하나의 기술이 발견되면 이게 한 10년쯤은 한 100년쯤은 돼서 대체되는 물건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아니 어떻게 2년 만에 네. 그 대단하다고 했던 챗 GPT가 예. 무용지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다 이제 돈을 안 내겠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가파른 성장이 나오고 있는 거냐라는 게 이제 놀랍다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M7이 썼던 그 돈들이 의미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딥시크 때문에 커머더티화된 이제 누구나 쓸 수 있게 돼버린 LLM을 통해서 또 다른 AI로 무엇인가 나오는 상황이 될 거고 결국 이 AI 혁명은 진짜 제가 그동안 봐왔던 거랑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고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그 혁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장은 계속해서 야, 그 돈을 썼는데 결국은 중국에서 저렇게 만들었으면 나는 뭐 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확실히 생각합니다. 보면은 그 알리바바도 최신 그 오픈 소스 공개했잖아 모델. 맞아요. 네네. 뭐 QWQ 322.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딥시크보다 더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더 놀라운 버전이라고 그쵸. 하니까 이제 AI 쪽에서는 미국의 독주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 쪽으로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네. 또 IT 빅테크 흐름 좋잖아요. 네네.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중국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그러면 싫어하시는 분이 많지만 네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은 미국하고 견줄 정도의 수준이 됐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네. 옛날에 우리 뭐 협중 뭐 이런 거 상관 그게 아니고 지금 중국은 시간이 갈수록 미국을 굉장히 위협할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은 트럼프가 시진핑이랑 전화하고 나서 네. 야 관세 10% 때린다 그랬잖아요. 네. 너 전화해라 나중에 고민해보고 전화해. 전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시진핑이 전화 안 해요. 네. 왜 그럴까요? 물론 아프죠. 그래서 뭐 심천에 보면은 막 뭐 공장이 무너지고 뭐 막 난리 났습니다. 근데 전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딥시크가 항저우성의 6마리 용 중에 한 마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저우에 딥시크 말고도 굉장히 대단한 스타트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요. 딥시크는 그 6마리 용 중에 제일 꼴등이라는 얘기 들었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딥시크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6마리 용 중에서는 뭐 50이라고 해서 작년에 한때 이슈가 됐던 게임 회사도 있었고요. 로봇 유니트리라고 해가지고 정말 말도 못하게 대단한 로봇을 만드는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의 부상이 상당히 위협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을 안 트럼프는 저는 트럼프 행동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는 지금 과거처럼 미국이 압도적인 1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났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압도적인 패권국이라는 것은요. 이런 수준이어야 됩니다. 전 세계 있는 모든 국가랑 동시 전쟁을 해도 미국이 이길 정도의 수준. 그러면
제일 1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최우선국인 거죠. 압도적 1등. 그럴 때는 뭐가 가능하냐면 뭐 여유가 있으니까 뭐 자유무역 그래 그거 해줘 그냥 왜 내 1등이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1등 압도적 1등 국가가 아닌 순간부터는 자유무역 같은 거를 그냥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1등이 아닌 거예요. 이제 미국은 1등이 아니라는 판단을 스스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때문에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중국이 더 유리한 게임이 돼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AI는 지금 앞으로 피지컬 AI로 갈 거예요. 정신이 아니고 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몸이라는 거는 로봇이잖아요. 그래요? 드론이잖아요. 그래요? 제조업이거든요. 예. 제조업은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지금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는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러시아를 챙겨주든 뭘 하든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겉으로 보기에는 트럼프가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중국의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지금 미국의 뭐 반도체라든지 기술주들이 좀 이런 중국 쪽 역량으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이게 또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하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AI 싸움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데이터는 그러니까 AI는 세 가지 축이 있거든요. 데이터가 있고 알고리즘이 있고 컴퓨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는요 중국이 압도적으로 이겨요 미국을. 왜 그러냐면은 그냥 14억 인구의 안면이 네. 전부 다 저장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저기 뭐 자율주행 한다고 그러면은 뭐 그거 뭐 사람 뭐 한두 명 죽어도 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데이터는 이겼어요. 예. 근데 알고리즘도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딥시크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잡을 수 있는 게 이제 컴퓨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절대 중국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2,571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0.8%,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코스닥은 예상 체결지수 728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지금 보니까 코스닥 좀 낙폭이 더 커질 걸로 보여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1.2%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53,600원. SK하이닉스 3% 하락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직접적인 밸류체인 SK하이닉스 그 영향 좀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호가 186,700원으로 집계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예상되고요. LG 에너지솔루션 0.9%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3만 1,000원. 현대차가 1.3%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5천 원이고요. 기아도 1.9%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96,100원. 셀트리온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4만 5천 원. 그리고 네이버가 0.4% 하락 예상되고요. 21만 8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KB금융 2% 강세가 예상되고 호가는 8만 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어제 5% 넘게 빠졌었죠. 오늘 추가적으로 0.7%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8만 8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LB가 1%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8만 4,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도 이미 4% 빠졌는데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예상됩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 1% 하락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는 11만 1,100원, 5만 8천 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3% 하락 예상되고요. 어제도 6% 넘게 빠졌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약세가 예상되는데 호가 31만 6,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 가운데 삼천당 제약이 호가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하한가가 좀 예상이 되는데 글쎄 일단 이제 호가기 때문에 좀 허수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리가캠바이오가 지금 보게 되면은 1.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1만 원, 그리고 휴젤 1.4%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31만 1,000원이고 클래시스 파마리서치는 지금 보합 예상되고 코오롱 티슈진이 0.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4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일단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양시장이 좀 하락 출발 예상되는데 글쎄요. 전반적으로 좀 공포 심리가 좀 커지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네.
지금 뭐 아까 언급하신 그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네. 시간의 거래에서 10% 이상 급등하고 맞아요. 지금 나스닥 지수 선물도 좀 오르고 있고 이게 하루하루 단기 트레이딩을 그 잔파동을 갖다가 다 맞춘다는 건 어렵지만 장이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 뭐 이번 주말 오늘 고용 지표도 있곤 하지만 어쨌거나 미국 장은 또 반등 시도가 나오고 지수 전체를 봤을 때 그 와중에 어느 종목이 빠지고 어느 종목이 오르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어제 장 반영하면 저렇게 되고 전양 후강이 될지 또 한 10시 반쯤 또 어떻게 될지 이제 그거 한데 오늘 우리 이효석 이사하고 가지는 이 시간이 오늘 당장 어떻게 되고 다음 주 어떻게 될까 하는 그걸 떠나서 조금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이 어떤 거대 담론에 가깝지만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싶은 게 저는 아까 첫 얘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야말로 프랑스 얘기를 갖다 슬쩍 이렇게 안부 삼아 여쭤봤는데 어떤 정치 체제에 대한 그게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민주주의도 얼마나 많아요.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부터 해가지고 그 논란인 거예요. 자본주의가 맞느냐, 사회주의가 맞느냐.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미국도 보시죠. 똑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걸 갖다 왼쪽으로 굉장히 기울었던 미국을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다시 오른쪽으로 돌리겠다는 내지는 가운데로 오겠다 하는 그 흐름인데 이 가운데서 엄청난 갈등이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또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미국이 다른 모두가 덤벼들어도 이길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 힘을 갖고 있을 때 이제 패권 국가인데 그게 지금 조금 불안한 거 아니에요. 네. 이 방송에서 적절치 않은 비유입니다만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마다 짱이 있잖아요. 통이라 그러는. 이 친구들이 보면 10명, 15명을 세워놓고 이렇게 빠따를 칩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걔들이 한꺼번에 덤벼들면 왜 못 이기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못 덤비거든. 그런데 이 짱이 뭔가 조금 약해지거나 물리적으로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좀 명분상 뭔가 흠집이 생겼을 때는 보면 이제 술렁술렁거려요. 저거 한번 우리가 다구리를 한번 놓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국제 정세가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정치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제 의견은 아니고 제 주변에 계시는 정치와 네.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제 정치의 상황은 미국이 스스로 1등이라는 걸 압도적 네. 1등이라는 거는 이제 내려놓은 상황이고 다극 체제로 가는데 이게 미국과 중국의 거냐 아니면 러시아를 껴줄 거냐 아니면 뭐 영국과 인도한테도 그런 역할을 배분할 거냐 이런 정도의 이제 논의는 있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부분들은 좀 이제 사라졌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까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뭐 자유주의, 자유주의가 아니죠. 이제 사실 보면 자유무역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익숙하던 글로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자유무역, 자유경제가 아니에요. 네,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아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러시아도 좋아 보여요. 그래서 러시아도 사고 싶어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 다 거래 정지가 네,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중국도 그렇고요. 이제 미국의 일방적인 그런 그 흐름에서 조금 이제 벗어날 수는 있다. 대신에 미국 주식이 그래서 그러면 뭐 급락할 거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자산을 투자할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미국 입장에서 패권을 지킬 수 있었던 지금까지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달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그 달러도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 어제 나오고요. 예. 어제 서머스 교수님이 얘기한 거 보면 트럼프가 하는 행동을 보니 네. 야 이거 진짜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달러 어떻게 하려고 저러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의 해석은 이렇죠. 달러를 패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크립토를 가져온다라는 게 이제 저의 해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네. 밤이죠. 백악관에서 사상 최초로 크립토 서밋이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크립토 행사가 네. 세상의 백악관에서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걸 상징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싸움 1등 하다가 뭔가 위태위태해요.
근데 이것마저 이루면 안 되는 무엇인가? 그건 달러인데 달러를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크립토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오늘 밤에 있을 그 행사도 저는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사실 투자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잖아요. 최근에 많이 흔들렸는데 비트코인 이제 서밋을 통해서 크립토 서밋을 통해서 심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지난 주말에 있었나요?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의 그 정상회담, 그 뭐 통역도 안 쓰고 정장도 안 입고 그 뭐 나보다 못한 영어도 막 저도 시원찮은 영어인데 그걸로 그렇게 개기고 있으니 팔짱 끼고 근데 그걸 갖다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거의 뭐 프랑스 대혁명 수준의 나중에 역사에 기록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후 해가지고 아까 처음 갖고 오셨던 독일 국채 수익률 보세요. 아니 지금 저 독일을 비롯한 유럽들이 야 우리가 재무장해야겠다. 그동안 그렇게 타이트하게 우리가 지키자고 했던 재정 준칙 완화하고 빚 좀 늘리더라도 그 순간 그냥 국채 발행 많이 하고 빚 낼 거니까 그러니 국채 수익률 뜨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해석하나 하면은 그렇게 해서 돈은 풀릴 것이고 빚이 남아 또 유럽의 부채 문제는 또 심각해지겠으나 당장 돈이 풀리고 그걸로 성장을 이끌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로가 강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유로가 강해지니 이게 지금 달러 하나만 쳐다보던 세상에서 딴 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럽으로서는 그 트럼프 집권 이후에 우리는 발 뺄 거야. 우크라이나 그냥 뭐 러시아 쪽으로 유리하게 해줘. 나토 탈퇴할 수도 있어. 뭐 이런 등등이 유럽한테는 위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존재감 없던 유럽이 갑자기 훅 또 이렇게 부상할 수 있는 역설적으로 그런 상황이라서 그게 시장에서 가격으로는 유로가 강해요. 맞아요. 1.02, 1.01 하던 게 지금 1.08이니까 엄청난 거죠.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는 거죠.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환율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게 있죠. 네, 워낙 네. 약세가 일방적으로 그거 진행되지 얘기를 않겠죠. 저희가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7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또 떨어졌어요. 지금 나스닥이 2% 넘게 떨어졌고 뭐 테슬라, 엔비디아 5% 넘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에 따라 매물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로 10% 넘게 떨어진 만큼 지금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도 일단 뭐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8% 하락합니다. 2,553포인트, 코스닥도 0.7% 내림세로 72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4% 떨어집니다. 53,6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 하락으로 19만 3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4% 떨어집니다. 111만 4천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도 1% 떨어집니다. 33만 500원, 현대차도 1.5% 하락하죠. 19만 4,500원이고 기아가 1.8% 하락합니다. 9만 6,100원, 셀트리온 0.6% 내림세로 18만 6,9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1% 떨어집니다. 4만 4,700원, 그리고 네이버가 1.6% 하락으로 21만 5,500원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7% 상승하면서 68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9% 떨어집니다. 38만 3천원 선이고요. HLB가 0.8% 하락하면서 8만 4천, 8만 5천 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0.8% 떨어집니다. 11만 1,900원이고 에코프로도 0.8%, 1%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틀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 레인보 로보틱스가 지금 2% 하락합니다. 32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틀 연속 약세 흐름 이어집니다. 자, 삼천당작 1% 하락합니다. 19만 2,900원, 그리고 리가캠바이오가 1.8% 하락으로 10만 9,500원, 클래시스는 1.8% 상승 중입니다. 6만 3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이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집니다.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매수 주문 들어오네요. 자, 그리고 휴젤이 1.9% 떨어집니다. 30만 9,500원, 파마리서치 1.5% 내림세로 32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주예요. 조선주. 조선주 좀 볼게요. 지금 조선주 내에서는 하나오션이 좀 올라가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 밖에 종목들은 뭐 그렇게 아직까지 상승 전환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고 하나오션마저도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보게 되면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은 156개에 불과합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629개.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종목은 300개가 채 안 돼요.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이 1156개입니다. 오늘 글쎄 섹터별로 봤을 때는 상승 섹터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이고 외국인들 사고 있는 종목은 뭐 SK하이닉스, LG노텍, 포스코홀딩스, 한국항공우주, 하나오션, KB금융 이런 종목들을 외국인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을 좀 볼게요. MD바이스. MD바이스가 오늘 지금 보게 되면은 103%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경계심이 강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게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 결합된 SSD 설계 제조 조립 회사입니다.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첫날 104% 급등하면서 지금 화려한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하락한 종목이 더 많습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41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89억 원, 23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21억 원 매수 우위, 개인과 기관은 각각 55억 원, 126억 원 매도 우위고요. 오늘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 선물에서도 순매도입니다. 1167계약 지금 외국인은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볼게요.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달러 환율은 5원 40전 상승한 1447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뭐 국내 증시도 뭐 미증시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요. 어쨌거나 뭐 미국 증시 낙폭보다 좀 네. 덜 빠진다 하는 그렇죠. 걸로 겨우 이제 위안을 삼는 정도인데. 진짜 시장은 이제 진짜 모르겠습니다. 1시간 후도 모르겠네요. 아시겠어요, 이 대표님? 좀 지금 같을 때 네. 뭐 이렇게 현금 비중 좀 들고 있던 거 들어갈까 말까 지금 결정을 내리고 한다면 뭔가 지금은 좀 확신 없는 양 같아요. 맞아요. 지금 확신이 갖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도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예.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라는 그러니까. 지표예요. 네, 예. 네, 지금 이게 극단적 공포 수준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나치게 쫄았어요. 그래서 주식부터 팔고 왜 빠지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 정도로 심리가 위축됐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파생 상품이나 여러 가지 보면은 지금 증시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베팅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픽스 쪽도 지금 매수세가 강하고. 그래서 이제 뭐 네. 물론 이게 이제 하락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증시가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저도 자신은 없어요 지금 워낙 주가 뭐 하락하고 하니까 근데 네. 제가 서두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시즌 종료는 아닌 것 같다 이걸로 이제 끝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거죠. 네. 앞서 그 이제 달러하고 유로 얘기 조금 더 해주시려고 하셨잖아요. 그 내용 좀 들어볼게요. 네, 그 뭐 달러가 원래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약세를 보였고 좀 엔화도 지금 강세죠. 그래서 네네. 엔화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은 역대급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엔화 강세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은 미국 자산에서 미국 네. 이외의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그동안은 그냥 가만히만 있던 네. 유럽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네, 이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변화가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폭스바겐이 작년에 문을 닫았잖아요, 공장을. 네네. 네. 공장문을 닫았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었거든요. 예. 근데 독일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지금 다 그 무기를 만든다고? 그럼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럼 나밖에 없잖아. 유럽에는 제조가 없잖아. 내가 해야 되겠네. 그럼 내가 돈을 쓸게. 돈을 이제 재정 정책을 써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돌면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해석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먼 얘기인지는 몰라도 독일의 재무장, 유럽의 군사적 재무장 네.
그걸 갖다 독일이 주도한다. 그렇죠. 독일은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전범 국가인데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보면 서로 더 냉전이 강화될 거다 이런 전망이잖아요. 네. 그러면 냉전이 진행되는 구간에 어떻게 주식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전쟁 중에 무슨 글쎄. 하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열전이 아니면 열전이 아니면 냉전은 오히려 증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서로 지금 돈이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지금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직 조금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3월 30일부터 공매도 재개되거든요. 네, 우리 지금 약간 이렇게 금년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신용 미수 거래가 많아지면서 이게 좀 커졌거든요. 괜찮을까요? 그 공매도는 그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은 저는 네. 증시에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긍정적이냐면 그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 이제 자주 만나시는 예.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 우리나라 주식 왜 이렇게 싼데 왜 안 사냐 그러면은 야, 니네 공매도도 안 되잖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 나한테 돈을 맡긴 쩐주는 예. 아니, 주식을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다 주식 사지 말고 예. 공매도도 좀 해가지고 좀 일부 해지해서 좀 변동성을 좀 줄여줘라고 돈을 맡기는 사람이 많은데 일종의 그쪽은 롱숏이 기본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롱숏이 기본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네. 얘네는 공매도가 안 되니까 우리는 못 사. 어쩔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투자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식을 100을 사고 공매도를 100을 할 거냐. 그런 헤지펀드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다 100을 사면 공매도는 한 20에서 30 정도만 해요. 왜냐면 무섭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는 게 무섭기 때문에 공매도를 그렇게까지 많이 못 해요. 그러니까 네. 공매도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살 겁니다. 예, 그래서 증시에는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네. 너무 펀더멘탈도 안 좋은데 많이 올랐다거나 너무 많이 투자자들이 몰려 있다거나 수급이 예. 이런 부분에서는 개별적으로는 좀 미리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뭐 앞서서 이제 독일 증시, 유럽 증시 올라가는 이유도 말씀 주셨고 중국이 또 최근에 좋은 이유도 말씀 주셨는데 그럼 자산을 지금 좀 뭔가 이렇게 분배해야 된다 그쵸. 이런 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아까 1급 체제가 아니고 다급 예, 3급 예. 뭐 다급 체제가 된다. 예. 이런 얘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자산을 어떤 한 자산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분산해서 투자하실 때도 우리가 계속 이제 한 치 앞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좀 그 과도한 움직임이 있을 때 조금씩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과도하게 많이 빠졌으면 미국을 좀 더 투자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제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주식을 또 뭐 사는 거는 또 결과적으로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자산을 좀 더 이제 다양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유독 이렇게 일기 때 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언급이 너무 적다는 느낌 안 드세요? 네, 왜 그럴까요? 전화를 안 해서 시진핑이 전화를 안 전화를 받잖아요. 안 했어? 전화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 나라들은 트럼프가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뭐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근데 중국은 아니죠. 이제 그런 모습을 너무 자주 노출시키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 얘기는 지금 중국을 함부로 한 번에 이렇게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도 뭐 20%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네. 10%, 10% 글쎄. 이런 식으로 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한 번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 아는 거예요. 네. 한 번으로 넘어갈 선수가 아니다. 네. 아니 그 펜타닐만 해도 그래요. 그렇게 중점적으로 문제시하는 펜타닐도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넘어오고 그게 캐나다와 멕시코의 그 카르텔 조직들 통해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왜 중간 경로인 캐나다하고 멕시코만 그렇게 그렇죠. 네. 괴롭히냐고. 중국한테는 아무 소리 못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국제 정치적으로 봤을 예. 때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일정 중에 하나가 5월 말에 있는 러시아의 건승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거기에 이제 시진핑은 당연히 갈 건데 예. 과연 트럼프도 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 지금 알래스카 뭐 가스관 이런 거 갖고 이제 천연가스관.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 뭐 테마주 이상의 어떤 가능성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미국의 정책은 뚜렷하잖아요. 네. 이제 드릴 베이비 드릴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팔아라는 거고 예. 어떤 식으로든 에너지를 더 많이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흐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에너지 전환이 너무 절실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오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계속 진행될 것 같고 어제 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좀 움츠렸는데 원전과 관련해서도 중국에서는 지금 원전이 이미 60개가 돌아가고 있고 30개가 지금 공장이 지금 착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 에너지 쪽에서도 중국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이 더 과감한 정책들을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크립토 서밋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앞서 트럼프가 가상자산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하면은 이 비트코인 다시 한번 또 시세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네, 그럴 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네. 지금 부채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부채가 문제다. 자, 그러면은 부채 말고 이쪽엔 뭐가 있죠? 자산이 있죠. 미국의 부채는 미국 정부의 부채는 36조 달러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미국의 자산은 얼마나 될까요? 미국의 자산은 5조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적자 나서 파산되고 없는 나라인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베센트 장관도 계속 얘기하는 게 자산 재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산 재평가. 그래서 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이유도 자산 재평가를 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글쎄, 왜냐하면 글쎄. 지금 뭐 그거 금만 자산 재평가를 해도 네. 지금 장부가에 20불로 돼 있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3,000불이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1조 달러가 생겨.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 이제 우리 계속 사가지고 우리 비트코인도 이제 평가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산 많아. 야, 우리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좀 팔아봐. 그럼 진짜 많다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 돈 좀 빌려줘 싸게.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미국에 있는 자산에 대한 이야기들도 아마 이제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있을 얘기는 비트코인이 전략 자산으로 통과되느냐 여부도 네.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냥 크립토 서밋이라는 그 행사가 백악관에서 진행된다. 의미 이거 자체가 있죠. 좀 의미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듣고 싶어요. 우리 이효석 이사 평소 콘텐츠에 자주 등장하니까 소위 말하는 디지털 화폐. 트럼프 대통령 이쪽에 그 우호적이에요. 그쪽은 아니다 쪽이에요. 매우 우호적이죠. 네.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도. 트럼프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에 있는 관료들도 매우 우호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러트닉 같은 사람이 트럼프의 크립토 스승이잖아요. 예, 상무장관으로 하는 분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크립토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도 마찬가지고요. 야, 이제 뭐 10원 한 푼까지도 내가 어디서 뭘 썼는지를 다 노출된다는 얘기네. 그 기분 안 좋은데. 그것도 결국 보면은 모두에 말씀하셨던 체제의 문제예요. 그렇죠. 네. 자유를 인정하느냐, 개인의. 아니면 모든 걸 다 들여다보면서 가겠다. 이런 세상으로 가느냐. 그 차이겠네요. 네. 어문대 가서는 돈은 못 쓰겠다 이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매주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오전 11시부터 뉴욕 증시 리뷰 또 프리뷰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